해설의 예스구미 FS의 이상진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년도 리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발전되는 리그인데요. 오늘 FS 서울과 서울 광진의 경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작년도 2009-2010 리그에서 마지막 경기에 FS 서울과 서울 광진 풋살이 경기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오늘 경기에 양팀 선수와 감독 21 박하들 어떻게 보면 서울 광진 풋살이 복수전을 하려고 칼을 좀 갈고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격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번 네, 바로 전 상대 정적을 보면 FS 서울이 광진 풋살을 상대로 상당히 대승을 거뒀습니다. 21대 7 대승을 거뒀는데요. 그때 광진이 지금의 광진과 같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선수 리빌딩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선수 구성을 보면 네, FS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도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진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 유병이라는 선수 풋살 새내기도 새로 입단을 했고 네. 그다음에 나이는 좀 있지만 송호영 선수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시아 AFC에서 지도자 교육까지 다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층 레벨업이 된 선수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S 서울입니다. 7번 신종훈, 8번 허창우, 10번 김순호, 11번 송정섭, 12번 허명범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은 서울 광진입니다. 4번 강은식, 5번 박하늘, 11번 장두수, 21번 강주환, 25번 박성준 선수와 선발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양 선수단의 레인밸류는 약간은 다릅니다. 국가대표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FS 서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FS 서울 같은 경우에 전년도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들이 5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서울 광진 풋살은 국가대표 선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없는 대신에 상당히 재미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죠. 예전에 나이키에서 그 풋살 대표 선발전에서 영국까지 건너간 선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2명 중에 1명이 있었던 그 선수가 고영필 선수인데요. 네. 나이키에서 주최한 풋살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서 이번에 영국에서 선발대에서 2명 중에 1명이 가는 2명 중에 1명입니다. 2명 선발돼서 가는데 그 중에 1명이 고영필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이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의 인터뷰에서는 이번에 축구 새내기가 아니라 풋살 새내기죠. 풋살 새내기 유병희 선수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선수도 고등학교까지 축구를 했었습니다. 네. 축구를 하다가 이제 풋살로 전향한 그런 계기인데요. 유병희 선수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 간의 팀 컬러를 약간 요약해보자면 FS 서울은 전통의 엘리트, 전통의 강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울 광진은 약간 외인 구단적인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같이 연고지를 서울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도 더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도 더비의 이 경기 결과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FS 서울이 국가대표까지 지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한층 더 좀 세련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기합을 다지고 있고요. 선수들이 하나씩 경기장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 FS 서울에 약간의 무게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서울 광진의 그 팀 리빌딩이라는 건 아직 저희가 전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FS 서울의 선발진을 보면 네. 신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돌파력이나 슈팅력은 지금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는 저 선수의 슈팅력이 오늘 전반에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저 선수의 슈팅만 잘 막아낸다면 서울 광진 풋살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인터뷰에서 저희가 알아낸 바로는 서울 광진에서 슈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좀 슈팅은 빈번하게 많았지만 유효 슈팅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성대 감독님이 이번에는 좀 선수들이 유효 슈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좁은 공간에서 슈팅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혔던 연두색의 상의를 입고 있는 팀이
서울 광진이고요.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칠 팀이 FS 서울입니다. 양팀 경기장에 모여서 파이팅을 다짐한 이후에 전반전 20분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상당히 풋살은 옷들이 멋있어요. 네, 이 실내 경기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선수들이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패스 미스로 일단 공격권은 넘어갔고요. FS 서울 천천히 살펴보죠. 수비들이 약간 좁은 지역에 목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에서 공격 이어갑니다. FS 서울. 네, 지금 FS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광진 풋살 같은 경우에 지금 수비 라인을 하프 라인 밑에 한 발 정도 밑에 내려서 좁게 공간을 좁게 만들어서 중앙으로 투입되는 볼을 막기 위해서 지금 좁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창우에게 내준 거 호창우 다시 뒤로 빼줍니다. 신종훈이 잡고요. 이 선수가 아까 조심해야 된다는 선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투 패스 하지만 서울 광진이 수비로 차단시켜냅니다. 골키퍼. 이 전반전 초반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 풋살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정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개막전 경기에서 전반 1, 2분에 2골이 터졌거든요. 예, 예. 자, 직접 치고 들어가나요? 일단 광진에서 내주고요. 일단은 주장 장두수 선수, 주장 송정섭 선수가 일단은 걷어낸 모습입니다. 사이드라인 아웃, 공격이 계속되겠습니다. 패스 연결됩니까? 하지만 트래핑. 광진 풋살 같은 경우에는 네. 저 4번 강은석 선수가 뒤에 디펜드를 보면서 공간으로 빠지는 피봇이나 그렇게 게임 플레이어한테 볼을 보급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어떤 나이는 있지만 노련미가 있는 게 저 선수 장점입니다. 그렇죠. 서울 광진을 살펴보면 70년생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게 또 특징이에요. 노장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예. 지금 골키퍼를 맡고 있는 광진의 강주환 선수는 75년생,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자, 이 노장의 투혼이 과연 이 게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프리킥 상황이에요. FS 서울 직접 슈팅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내준 것! 네. 예, 저렇게 슈터링이. 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된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선수 간의 세트 플레이입니다. 약 1, 2cm만 좀 들어갔어. 이번에는 수비 실책인데요. 오른쪽에서 내줍니다. 아, 이런 한 번의 실수가. 광진 풋살 같은 경우에 지금 신정훈 선수가 수준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볼을 잡으면 타이트하게 지금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종훈의 발끝은 상당히 매섭기로 정평이 나 있죠. 정말 굉장히 슈팅이 좋은 선수입니다. 서울 광진이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슈팅의 차단인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수비에서 뺏겼고 왼발 슈팅이 가능한데 너무 꺾였습니다. 10번 달고 있는 FS 서울 김순호의 첫 번째 슈팅이었는데요. 예, 이거 우리 김순호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부상이 없었으면 굉장히 대성할 선수인데 작년에 FK 리그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전부 쉬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지금 감독님 말씀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회복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투 패스 좋거든요. 앞에 수비가 있는 상황, 하지만 수비가 걷어내고요. 오른쪽으로 이외로 내줍니다. 역수비예요. 왼쪽으로 달려들어간 선수 있고요. 슛! 빗나갑니다. 상당히 전개가 빠른데요. 7번 달고 있는 신종훈이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거의 카운터 어택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예, 수비를 당하다가 역습을 하는 거죠. 역습할 때는 이제 수비수가 적으니까 예, 공격수들이 최대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지금 보면은 수비에서 역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채 3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네. 저런 연습을 수비가 공격을 하다가 수비를 하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연습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찬호가 다시 김순호에게, 김순호 왼쪽 보고 직접 돌아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약간 열리는데요. 다시 중원에 김순호, 두 명이 달려들어서 뺐습니다. 개인기 좋죠? 이 수비의 개인기도 좋은데요. 상당히 이 풋살을 보면은 이 발끝, 발등만이 아니라 그 발바닥의 개인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풋살은 발바닥으로 하는 개인기를 부리는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완전 굉장히 볼이 빠르고 네. 그 다음에 공이 무겁기 때문에 낮게 깔립니다.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하려면 발바닥 개인기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 축구의
그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축구에선 잘 나오지 않는 개인기도 여기선 정말 잘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이 풋살이 대중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굉장히 좀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선수가 보급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슈팅은 빗나갔고요. 서울 광진 FS 서울의 공격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풋살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이 사회인 축구를 할 때 11대 11로 하는 경우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풋살의 거의 뭐 변형된 형태를 축구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풋살 쪽으로 이제 눈이 돌아간다면 사실은 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참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풋살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이나 청소년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FK리그가 작년에 출범했지만 사실 축구 선수들이 풋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는 앞으로는 초등부부터 유소년부터 중등부, 고등부 각 팀별로 다 풋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제 이 자리에 FK리그에 선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정교한 패스 그리고 세련된 드리블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풋살하면 정말 이 빠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시죠. 한번 제쳤습니다. 아, 밟혔다는 어필인데요. 태클 뚫어내고요. 옆을 살짝 봤습니다. 수비가 완전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 직접 끌고 가고요. 슛! 아, 아깝네요. 예, 아깝습니다. 7번 달고 있는 신종은 항상 이 선수의 발끝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풋살이라는 것이 정말 눈을 다른 만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빠른 전개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풋살이 사실 심판들도 풋살 심판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워낙 빠르게 전개되니까 그렇죠. 심판들이 놓치기 쉽거든요. 야, 이 빠른 스피드 낮게 깔린 걸 정말 막기 힘든데 일단은 강주환이 막아내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FS 서울에 계속되는 공격. 뒤로 내주고 중원에서 다시 시작하려나요? 아, 이번에는 네. 헤딩 플레이를 생각했었나요? 야, 이 풋살 전년 리그에서 헤딩골이 한 골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방금 고공 같은 플레이를 패스 미스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헤딩으로 연결되면 정말 멋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개인기 좋고요.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허창훈데요. 슛! 들어갑니다. 자, 이런 중거리 슈팅이 성공이 되네요. 허창호 선수 저게 두특기입니다. 그렇군요.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하는 저게 허창호 선수의 두특기입니다. 전반 4분에 터진 허창우의 8번 허창우의 골로 FS 서울이 서울 광진을 상대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광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좀 체력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전반에 좀 어떤 골을 만회하고 따라붙어야만 이 경기가 쉽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수층의 두께라든지 FS 서울이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교체 없이 뛰어야 하는 광진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골을 넣어야 돼요. 자, 이번에 잘 줬는데요. 마무리가 약간 아쉽죠. 17번 달고 있는 좋은 찬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아, 이번에도 중간 차단났고 슈팅이 가능한데 슛! 아, 발끝에 걸렸는데 골키퍼가 잡아내네요. 예. 약간 아쉬운 모습. 선수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은식이었는데요. 템포를 조정하나요?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좀 호흡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빠른 역습으로 갈 수 없다면 이렇게 호흡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이번에 패스 왼쪽으로 열려주고요. 그 공간 상대로 11번 달고 있는 송정섭이 뛰어간대. 네. 지금 보시면 원투원입니다. 그렇죠. 네, 다이아몬드처럼. 예. 투투에서 원투원으로 이렇게 믹싱이 되는 거거든요. 바뀐 네.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수비가 흐트러지죠. 지금 수비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왼쪽에 열렸는데요. 왼쪽으로 공격이 연결되지 못하고요. 수비는 지금 형태가 투투 형태인데 공격은 원투원 형태입니다. 넓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수비가 두 사람이 한 사람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수비 형태를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제 전형을 가다듬고 있네요. 결국 풋살은 1대1이 참 중요해지는데 역습입니다. 광진 직접 돌파. 돌파 순간적으로 수비가 두 명이 그렇죠. 달려 들어가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풋살에서 좀 세련된 드리블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네. 충분히 한 사람 돌파하고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고용필의 돌파가 좋았는데 일단은 포인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송호영. FS 박하늘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네. 예, 김민국 선수가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네요. 다른 선수들은 뒤에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게 1점 차 리드라는 것이 풋살에서 많은 리드는 아닙니다만 직접 슈팅인데요. 넘어지면서 막아냅니다. 12번 달고 있는
허영범 골키퍼, 국가대표 골키퍼죠. 예. 코너킥 찬스. FS 광진. 허영범, 아깝네요. 허영범 선수 같은 경우는 네. 페널티 에리어에서 슈팅 치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선수입니다. 담력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담대하게 생겼어요. 한 17대 1 정도는 충분히 능히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 자, 뒷문 든든한. 대표팀에서도 네. 명확하게 말도 없고 굉장히 그럼 멋진 남자군요. 예. 광진이 수비를 해내면서 FS 서울 다시 사이드라인에서 공격하게 되겠습니다. 석대성 선수가 잡히고 있고요. 빠른 전개인데 사인이 약간 맞지 맞지 않았네요. 않았습니다. 호흡이 좀 맞지 않았네요. 조금 더 깊숙이 지나갔다면 10번 달고 있는 김순호에게 발끝이 김민국 선수. 김민국 선수에게 걸릴 수 있었는데 광진 살짝 띄워준 패스 연결됩니다. 소리 굉장히 압박을 들어갑니다. 오른쪽 잘 봤는데 헤딩으로 차단냅니다. 선수 광진. 개개인이 서울 같은 경우 선수 개개인 자신이 있으니까. 네. 예. 하지만 광진도 개인기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한 사람 제치고 들어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박하늘, 미드필더의 박하늘이었습니다. 박하늘의 코너킥을 준비하죠. 직접 띄워줬는데 골키퍼 잡아내고 이거 패스 좋죠. 좋습니다. 골키퍼 앞으로 나왔는데 제껴지나요? 골키퍼가 나오지 않았다면 판단이 상당히 좋았네요. 예. 골키퍼가 우리 선수들이 하프라인 다 넘어갔다면 자신이 수비 수비도 진행해서, 해야 되죠. 수비도 해야 됩니다. 손만 써서는 안 되고 발도 써야 돼요. 예, 맞습니다. 골킥입니다. 석대성에게 넘겨준 것. 미스가 나오는데요. 집중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워낙에 풋살공이 빠르다 보니까요. 한 번 발 잘못 놀리고 한 번 판단 잘못하면 그대로 아웃이 됩니다. 공을 잡고 아웃사이드 패스. 석대성이 뺏어냅니다. 끊어내고요. 오른쪽을 잘 봤죠. 원투 패스 이어집니다. 신종훈! 왼발 토킥 정말 좋았는데. 본인도 약간 아쉬워합니다. 스팅을 때리지 않고 토킥을 했는데 아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갔다면 브라질이 된 거죠, 완전히. 이 브라질 얘기를 잠깐 하자면 브라질의 삼바 축구가 정말 위력이 있었던 배경에는 그 모래판에서 열심히 축구를 했었던 그 유소년들과 그런 밑바닥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풋살과도 이 비슷한 측면인데 이런 축구, 풋살 이런 것이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축구 전체의 그 기량이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시죠. 왼쪽에서 열어주고 다시 한번 신종훈인데 왼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브라질 얘기가 나왔을 말씀인데 네. 사실 풋살은 세계 랭킹 1위가 브라질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위가 스페인, 이탈리아 3위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란이 세계 랭킹 4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면 브라질이나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선수들은 굉장히 개인기가 화려하고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비라던가요. 그 패스 스페셜리스트 보면 정말 이 풋살과 닮아있는 면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나요? 김순호인데요. 김순호 왼발 슈팅 벗어나고요. FS 서울에는 왼발을 많이 쓰네요. 양발잡이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지금 축구를 어느 정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발을 보통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엔 상당히 양발잡이들이 많아요. 예,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조금 양발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한 발 잘 사용하는 선수는 한 발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는 양발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2002년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의 그 사령탑으로 있었을 때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해요. 풋살에서도 이런 발을 가리지 않는 개인기 그리고 슈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직까지는 1대0 점수는 한 점밖에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풋살 경기에서는 한 경기당 11골 정도가 터진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1대0 상황. 오른쪽으로 잘 내줬죠. 석대성이 뛰어가면서 볼 살려냅니다. 자, 열렸죠. 열렸는데 팔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상황. 제대로 걸렸다면 골인데요. 그렇죠. 김민국이었죠. 광진 한숨 돌립니다. 유병희에게 내준 건 이 유병희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숨은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풋살 초년생. 하지만 약간 띄워주는 패스는 맞지 않았고요.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 자기 모직이 아니고 원래 자기 놀던 데가 아니면 약간 긴장하게 돼요. 빨리 자신의 느낌으로 차고 직접 슈팅. 골키퍼 막아냅니다.
걸리면 슈팅입니다. 신정훈 선수는 워낙 그렇습니다. 슈팅이 좋기 때문에 욕심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판단으로 보였죠. 그렇죠. 틈만 나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는 겁니다.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고요. 저런 걸 잡아내긴 참 어렵죠. 펀칭으로밖에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골키퍼로서는 어떻게 하든 바깥으로 쳐내는 게 제일 급선무죠. 그렇죠. 또 이 멋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플레이 좋았습니다. 슈터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이후에 왼발로 살짝 조금만 더 맞았으면 이게 2대0이 될 수 있었는데 FCS 서울로서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서울광진 수비 지역에서 조율을 하면서 아직까지 공격의 해법을 완전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른쪽으로 띄워주는 것 일단 차단되고요. 공을 잡은 것은 발놀림 보십시오. 현란합니다. 그렇죠. 발바닥을 하는 드리블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축구 45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런 발놀림이 여기서는 1분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훈이 내준 거 차단되고 이렇게 되면 역습이죠. 빠르게 해야 됩니다. 직접 슈팅도 노려볼만 하고요. 들어온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몸에 맞으면서 사이드라인 아웃 공격권은 넘어갑니다. 보시면 그 강한수 선수하고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도 체력적으로 지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드는 그런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교체 카드를 꺼낼 수 없는 것이 이 선수층의 얇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선수에 대한 믿음이겠죠, 감독님이. 그렇죠. 네. 이번에 끊어냅니까? 끊어내고 달려가는 신종훈 끝까지 처리를 해내네요. 자, 열렸습니다. 오른쪽 잘 봤는데 연결되고요. 반대편에 김민국이 있죠. 수비 좋네요. 예. 수비가 노련하게. 컨트롤이 한 번 된 컨트롤만 잘 됐으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볼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강은식의 차단도 좋았고요. 저런 부분이죠. 세력은 안 되지만 노련하게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풋살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0년생 이제 30인데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그 젊음을 노련함으로 또 대체시키고 있어요. 넘어지면서까지 풋살에서도 네. 축구처럼 정당한 몸싸움 인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축구보다 조금 더 정도가 수위가 높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심판들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끊어내고 역습이고 직접 슈팅도 가능한 거리 하지만 일단 접습니다. 개인기로 뺏기지 않으면서 뒤로 내줍니다. 광진 풋살 같은 경우에 지금 역습 상황에서 조금 빠르게 전개됐으면 더 좋은 찬스가 나올 겁니다. 유병희 왼쪽으로 유병희의 패스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랑이 유병희. 사이로 패스를 했습니다. 방금도. 수비수 3명을 가르는 패스를 펼쳤어요. 그것이 강은식의 발끝에 제대로만 걸렸다면 좋은 찬스였습니다. 아쉬운 장면을 한 번씩 교환한 양팀. 전반전 9분 가까이 남은 상황. 네. 앞으로 플레이를 봤을 때 조금만 다듬어지고 익숙해진다면 신체 조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죠. 유병희 선수 상당히 180에 72kg 정말 장건한 찬스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도 박하늘이 약간은 골대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슈팅을 했어요. 땅볼로 잘 깔리긴 했습니다만 FS 서울의 수비력이 1대1 멘트에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죠. 하지만 이렇게 끊긴다면요. 순간적으로 3명이 둘러싸고 오른쪽 잘 봤죠. 슈팅 찬스인데요. 수비가 걷어내고요. 연결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치고 들어가죠. 오른쪽 왼쪽 보겠죠. 직접 슈팅인데 직접 슈팅은 무산됩니다. 수비가 골 돌려내면서 이거 살려주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찬스입니다.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주나요? 또 한 번 같은 상황인데요. 장두수 내준 것. 유병희 뺏기지 않습니다. 개인기 좋습니다. 유병희 직접 들어가고 슈팅 벗어납니다. 유병희 괜찮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의외가 아니고 FS 서울이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백하는 순간이 굉장히 몇 초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어택 하는데도 강진 풋살이 제대로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뒤 기회를 바로 만들어버리는 FS 서울이었습니다. 골대를 맞추네요. 자, 슈팅 이후에 약간은 다시 소강 상태가 이어질까요? 공격권 뺏기고요. 조금은 호흡 조절하겠죠. 허창호가 뒤를 보겠죠. 뒤를 봅니다. 송정섭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송정섭 11번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포지션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공격을 시작하겠다는 표시인데 끊기죠. 끊깁니다. 내준 것, 이 수비는 정말 좋네요. FS 서울이 순간적으로 감싸는 플레이도 좋고요. 허창우. FS 서울이 지금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김민국, 허창우. 다시 김민국에게 옆에 있는 김순호를 봅니까? 이번에는 좋은 패스 나왔죠. 순간적으로 열렸는데요. 찔러주는 패스는 연결되지 않고요. 오른쪽, 왼쪽 선수들이 한 명씩인데 조금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내줍니다. 수비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직접 슈팅! 예, 슈팅이 또 있습니다. 이 직접 슈팅이라고 말하자마자 슈팅이 들어가는데 끊어내죠. 일단 100% 위기 상황을 일단 80% 정도로 돌리기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광진의 공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슈팅 또 이번엔 잡아내네요. 정말로 뭐 대담한 골키퍼다 이렇게 만드는데 결국 이 대담함이라는 것이 골키퍼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담력 있는 모습 그대로 잡아내고요. FS 서울. 어느 순간에도 볼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네.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석대성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수비가 2명이 있는데 수비가 한 사람에게 2명이 붙어 있다는 거는 공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간이 열렸습니다. 오, 이번 헛다리 보셨습니까? 호날두였어요. 다시 공격권 유지가 되고 직접 슈팅! 직접 슈팅인 줄 알았는데 선수를 본 슈팅이었네요. 선수를 보고 좀 패스를 한 거죠. 스타닝 한 겁니다. 멋있네요. 풋살 멋있습니다. 조금만 땅볼로 깔렸다면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공이 좀 뜨는 게 아쉽습니다. 이번엔 박하늘이 찔러준 거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이 상황에서 일단은 작전 시간이 주어지죠. FS 서울의 작전 시간인데 생각보다 이창원 감독은 경기가 덜 풀린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점유율 면에서도 보면은 FS 서울이 약간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점수는 아직 1대0이에요. FS 서울로서는 배가 조금 더 고픈 이런 상황일 것이고 광진은 이창환 감독님, 네. FS 이창환 감독님으로서는 지금 좀 아쉬운 게 선수가 지금 한 명이 빠졌습니다. 김민환 선수라고. 그렇죠. 예, 국가대표, 그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인데 국가대표에서도 게임 메이커입니다. 위에서 디펜스를 보면서 팀을 조절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지금 오늘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게 부상으로 빠진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잡히고 있는 감독이 FS 서울의 이창원 감독인데요.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제 어제 상황을 보면요. 작전 시간을 요청한 이후에 FS 서울은 2골을 연달아 넣었고 그리고 바로 전주 매그는 2골을 넣었고 FS 용인도 작전 시간을 요청한 이후에 바로 2골을 따라갔어요. 이 작전 시간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는데 작전 타임을 부른다는 거는 지금 뭔가 선수들이 안 되는 부분을 차단해서 그 부분을 더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를 이해만 한다면 상대편한테 전술적으로 좀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이 실점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죠. 안 풀리던 장기라든지 이런 것도 훈수 한번 받으면 바로 또 풀리는 그런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작전 타임 지금 가동을 했는데 그 위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반전 6분 남은 상황에서 FS 서울이 공격권 이어가겠습니다. 경기 속행됩니다. 지금 별다른 교체 카드는 없어요. 지금은 베스트 멤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베스트 멤버에서 어떤 전술 변화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훈 다시 FS 서울 같은 경우 다시 투투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멤버가 전반 투입됐던 섬에 투입됐던 멤버 그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베스트라는 느낌인데 여기서 넣어야겠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허창우 뒤로 내주고 끌어내려는 몸짓인데 광진 신중합니다. 허창우 선수가 굉장히 발바닥으로 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신종훈이 뒤에 수비의 핵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슈팅이 좋은 신종훈이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송정섭이 내려왔죠. 다시 투투가 됐습니다. 직접 슈팅 한 번 더. 지금 오른발로 한 번 마음이 좀 때리고 급합니다. 왼발로 또 한 번 때리고 신정 선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슈팅도 안 되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팀이라도 마음이 급하고 이런 멘탈 쪽에서 약간의 문제를 보이면 그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스포츠 워낙에 상대적이고요. 공은 둥굽니다. 분위기죠. 팀 분위기. 그렇죠. 네. 광진으로서는 FS 서울의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다는 게 기분이 좋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띄워준 것 연결됩니까? 헤딩으로 떨궈준 것.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처리를 했으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FS 서울의 역습 찬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빠르게 해야 되죠. 네. 띄워준 것 헤딩.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치고 박는다 그러죠. 그렇죠. 원펀치씩 이제 주고받다가 한 번에 강한 스트레이트를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잽 정도가 교환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허창우, FS 서울의 허창우 발바닥 컨트롤이 양팀 모두 좋은데 중간에 끊어내죠. 패스 끊어내면 좋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박하늘 개인기 뒤에 들어온 선수인데 아, 제꼈어요. 맞습니다. 내준 것 키핑 해야 되는데요. 장두수.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패스가 조금만 패스가 좋았다면. 그렇죠. 장두수의 발끝에 그대로 걸릴 수가 있었는데 벗어납니다. 허창우가 일단은 걷어낸 것. FS 광진, 서울 광진에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장은식 오른쪽 잘 봤죠? 중원에서 한번 주춤 뒤를 봅니다. 띄워줄 수도 있고요. 장두수 띄워주는데요. 이 로빙 패스는 사실 좀 정확성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권은 또 넘어갑니다. 움직임을 주고 공간을 보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좀 둔화된 것 같습니다. 강진에서는. 그렇군요. 자, 이 패스 사이드라인 아웃되면서 서울 광진에게 공격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장두수와 강은식. 장두수 이제 손을 들었어요. 지시를 한 거죠. 긴 패스인데 이 긴 패스 박하늘에게 주어진 패스였는데 수비는 뚫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수비가 공격을 따라다니지만 저렇게 빠른 패스가 들어가면 공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공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우사인 볼트도 38km를 넘기지 못해요. 하지만 풋살의 슈팅 속도는 순간적으로 120까지 가거든요. 네, 걷어냅니다. 어떤 빠른 공은 골키퍼가 공도 못 보고 공이 골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합니다. 골키퍼들이. 그렇죠. 예. 그 공을 빠르게 만드는 건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런 슈팅 말이죠. 좋았습니다. 한 번 더! 수비 맞고 벗어나는 공.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괜찮은 찬스였는데 끝까지 트래핑한 이후에 슈팅 만들어내는 것도 좋았고요. 기세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약간 정말로 축구 코너킥 느낌이었는데 보통 풋살에서는 낮게 깔아줍니다만 제껴줍니다. 오른쪽 봤죠. 박하늘 슈팅 벗어납니다.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렇게 한 사람이 제껴져 버리면 바로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감이 정말 중요한 풋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낀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회가 2배로 3배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선수가 있을 때보다 말이죠. 예. 한 사람 제끼면 뒤에 있는 선수가 커버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맡고 있던 선수가 비게 되거든요. 돌려막기는 원래 위험한 거기 때문에 미리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광진이 그 틈을 조금씩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 약간 열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왼쪽 봅니다. 허창우 개인기 있어요. 다시 돌려주고요. 송정섭이 잡습니다. 송정섭 깊숙이 찔러준 것. 수비 3명이 같이 달라붙어 있는데 걷어냅니다. 패스는 좋았는데 따라가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FS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7번 신종훈 선수를 계속 자기 진영에 위치를 시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덜 풀리는 면이 있지만 예, 네. 축한 패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점수가 이어지는 건 꼭 아니거든요. 효율적인 패스, 이 정확성, 정교한 패스만 있다면 3명의 공격으로도 4명의 수비를 뚫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지금 전술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강진 수비가 조금 많이 밑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펜더한테 붙어주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신정으로 슈팅이 있고요. 저렇게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고 정확하게 넣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막아낸 강주환 골키퍼. 달려 들어가죠. 수비 한 명 제꼈습니다. 따라가준 유병이 네. 본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가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역습을 허용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3명의 수비. 신종훈 수비하던 신종훈이 직접 따라가는데 넘어지면서 그대로 역습입니다. 유병이에요.
유병희 좋습니다. 개인기 있는 유병희 내주고요. 하지만 패스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어땠을까 하는데 박하늘 송호영 열리면 안 됩니다. 아 이번에 마르세 유턴 경기 좋았습니다. 아 그런데 오히려 역습 유병희 몸을 무게를 정확하게 실은 그런 공격이었는데 찬스입니다. 이번에는 찬스죠. 골키퍼 제낍니까? 골키퍼 막지 못하고 슛 수비도 막아냅니다. 자 어드밴티지 위에 반칙이라는 예. 판정이었는데 왜냐면 골키퍼를 제낄 수가 있었는데 골대 맞습니다.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선수 교체가 있네요. 빠르게 진행하는 건 좋았는데 네? 아예 아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들리는 것이 이제 이창환 감독이었는데 상당히 항의를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골키퍼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볼이 터치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터치를 했기 때문에 경고나 이런 부분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약간 격앙된 모습의 이창환 감독이 잡힌 이후에 서울 광진의 작전 타임 오히려 침착한 표정의 감독이에요. 광진의 감독. 자 지금 어떤 전술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좀 체력이 많이 광진 같은 경우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수비 형태를 좀 덜 갖추고 카운터 어택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1분 30분 남았는데 네. 전반전이 다 끝나기 전에 뭐 다른 전술의 변화가 있다면 파워플레이나 그런 플레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직 후반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또 무니질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자체가 안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니스는 뜨지 않을 거고 전반전은 이대로 1대0에서 그대로 끝내는 게 지금 좋은 어떤 보면 선수들한테 안전된 플레이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워플레이라고 한다면 골키퍼 자리에 필드 플레이를 위치시키면서 순간적으로 공격의 숫자를 5명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1분 30초를 남기고 쓸 수 있을지는 이제 의문을 표시하셨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강주환 골키퍼 그대로 들어가고요. 지금 전반전 1분 27초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분 27초라면 골이 2골은 날 수가 있어요. 네. 저희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선수 집중이 조금 떨어질 때거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개인기는 좋습니다만 2명이 달려들면서 막아냅니다. 넘어지면서 약간 고통을 표시하는데 지금은 패스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기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진의 수비수 박하늘이 고통을 호소했었는데 경기는 속행이 됩니다. 의외로 양 팀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파울이 좀 직접 파울이 하나 지금 들어왔네요. 네, 파울을 합니다. 파워플레이를 결국 가동을 시킵니다. 4번 달고 있는 강은식 선수가 골키퍼의 자리에 위치를 했어요. 하지만 이거 한 번 뺏기면 큰일이 나건데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야, 이 고용필의 슈팅 정말 아까운 슈팅이었는데 네, 1분 정도 남겨놓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격 형태는 이제 강은식 선수를 파워플레이로 돌리고 수비할 때는 다시 강주환 선수를 집어넣는 그런 기용인데 이제 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직접 치고 들어갔는데 1대1 수비 일단은 찬스 제꼈고 루즈볼. 네, 파울이죠. 네. 허명범 선수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요. 이제 부딪힌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허명범 선수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보호대를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같은 힘이 실린 그런 부딪힘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고통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심판진이 의료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허명범 선수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박수가 좀 나오고요. 52초 남은 전반전. 내줍니다. 오른쪽에 신종훈이 있고요. 수비 바쁘죠. 네. 2명이 감싸고요. 뺏어냅니다. 직접 슈팅도 가능한 거리예요. 내준 것 힐! 아깝습니다. 자, 지금 발동작 몇 개가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슈팅 이후에 힐로 다시 감아내고 했습니다만 골키퍼에 밀려서 골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코너킥 상황 한 번 제치고 이게 오른쪽에 선수가 한 명만 있었다면 골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FS 서울 마지막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반전 35초 남은 상황. 허명범 선수 끝까지 감싸고요. 오히려 기회. 신종은 트래핑 좋습니다. 이후에 공이 크게 튀면서 넘어갔죠.
25초. 지금 주것을 찾고 있는데 너무 긴 패스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직접 움직여야죠. 아, 끊어냈는데 석대성의 중간 차단.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을 그렇죠. 이제 한 번 정도의 공격이 오갈 수 있을 조금 상황입니다. 걸리다가 찬스를 박하늘. 찾겠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아, 띄워준 거 시간을- 헤딩으로 아, 떨궈주지 못하고 위험합니다. 이거 열리죠. 아, 하지만 광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2초 남은 상황이에요. 2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슈팅할 수 있거든요. 김순호 슛! 벗어나면서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0.6초가 남았어요. 0.6초에 과연 골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 충분히 기적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슈팅!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0.6초였는데요. 야, 마지막 김순호! 제가 말을 아낀 게 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예상이 틀리기로 유명한 캐스터인데 말이죠. 결국 또 들어가네요. 저도 왠지 느낌이 슈팅을 치면 들어가는 느낌 들어서 제가 말을 못 했는데 마치 버저비터 그리고 아쉽게 됐습니다. FS 광진, 서울 광진 아쉽게 되면서 네, 광진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전술을 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골로 해가지고 1대0을 줬다면 충분히 대등한 경기를 하면서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네. 2대0이라면 조금 전술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0.6초에 터졌던 벼락 같은 이 버저비터와 같은 김순호의 슈팅 2대0을 만들어내면서 FS 서울은 한숨을 돌렸고 서울 광진은 1대0으로 정말 큰 점수차가 아닌 것 그대로 잘 끌고 갔습니다만 마지막에 2대0까지 만들어내면서 약간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2대0 2점 차 아주 충분히 큰 점수 차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뀔 수 있는 스코어는 충분한데 네. 마지막에 좀 아쉬운 게 서울 광진 선수들이 벽을 위를 써줘야 되는데 그 사이로 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 0.6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좀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끝났다고 방심을 했는 것 같은데 집중이 좀 떨어졌다 봐야 되죠. 1초보다 작은 시간에도 방심을 할 수가 없는 풋살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 광진을 상대로 FS 서울이 2대0으로 리드를 갖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용인실내 체육관입니다.